그 다음에 국회법 가지고 또 고쳐서 만든 것이 국회가 정부에 민원 처리를 요구하면 정부는 그 민원 처리의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국회법이. 이게 이제 유승민 파동 나섰을 때 국회법 개정안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가 상전이 되고 우리 행정부 전부가 국회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뭐 민원인들은 정부를 찾아갈 필요 없이 전부 국회를 찾아갑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그 민원을 정부에다가 야 이거 민원 들어왔는데 해결해라. 그러면 일반으로 그냥 정부를 찾아간 민원인하고 국회를 찾아간 민원인하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국회를 통해서 온 민원 잘못하면 국회의원한테 맞아 죽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국회법을 고쳐서 하겠다고 떡 했던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다행히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게 국회법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도 이 국회법이거든요. 일부 개정. 근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다. 이렇게 해놔.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가권력기구의 3대 권력기구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국회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국회가 도대체 민원 처리를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는 그 민원 처리를 하고 국회 보고하도록 만든 이런 법을 유승민이라고 하는 도대체 제가 뭐라고 욕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그렇고 그런 국회를 만든 게 지금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또 탄핵소추장이 온 것을 야, 그 국회가 결정한 거니까 뭐 국회 안에서 뭐 지지고 뽑고 엉터리가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강일은 재판관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럴 바에는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하냐? 없애라. 그런 정도라면 대법원으로 가면 되지. 왜 특별히 헌재 문제는 권력 균형에 관한 문제는 헌재가 따로 본다고 하는 거냐? 헌법재판소 없애라. 이거. 그거 들여다보라고 헌재가 있는 건데 그거 안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재가 국회의 시녀다. 국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개판이죠. 뭐. 그래서 개판인 법도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미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국회의 그 엉터리 같은 헌법에도 없는 중다수결을 국회법에서 만들어낸 그것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국회의원들은 온 이렇게 힘이 세워져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국회의원들 지금. 이 무소불위예요.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합의제 혹은 소수결로 돼. 한 명이라도 비토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오케이. 그야 괜찮은데 국회법을 만들어서 헌법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중다수결의 조항 중에서도 무거울 중자에 속하는 의결 조항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낸 겁니다. 왜? 국회가 결정했으니까 뭐 자기들 규칙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상권분립의 균형이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지금 국회법이라는 게 이게 요물입니다. 국회법이. 국회법은 국회의원들이 제멋대로 고치거든요. 제멋대로 고쳐가지고 1년 내내 상시청문회 하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유승민 파동이 났던 거거든요. 대통령하고 싸움 붙었던 거. 그 상시청문회, 야, 미국도 상시청문회 하는데 그럼 우리도 상시청문회 하자? 택도 없습니다. 미국에는 국정조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각 부처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뭐 국정조사 이런 거 안 합니다. 미국은 그냥 실무자들 불러가지고 상시 또 뭐 과장 국장 불러놓고 상시청문회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합니다. 장관들 불러 세워놓고 조인트 까고 이렇게 안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수결로 하지만 요런 것은 중대함으로 다수결보다 높은
제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 3분의 2 또는 제적 3분의 2를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법을 고쳐가지고 5분의 3 중다수결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5분의 3, 제적 5분의 3 중다수결 제도는 실제로 헌법에 있는 무거울 중자 중다수결 제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제도입니다. 이걸 또 국회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야당이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3분의 2 결을 해야 됩니다. 야당이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3분의 2 결을 하는 국회 선진화법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있고 그 하위법인 국회법이 있는데 국회법을 고쳐가지고 헌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도 않는 그 중에서도 아주 무거운 중다수결이라는 이상한 의결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우리 국회는 다수결주의가 아니고 소수결주의로 바뀐 겁니다. 헌법 정신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이제는 소수가 야, 그 3분의 2 결로 해 라고 요구하기만 하면 국회 결의를 완전히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무슨 서비스 활성화법이라든지 서비스 개혁법이라든지 뭐 공기업 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또는 뭐 노동개혁법 모조리 무산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지금 무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걸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자리도 안 생기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 일반 국민들은 그걸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근혜 타도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박근혜가 무능이 아니고 국회 선진화법이 박근혜 정부의 모든 개혁법을 소수가 다 부결시키는 겁니다. 누구라도 소수가 되면 부결시킬 수 있어요. 지금도 국회는 그 법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되었다? 그래도 아마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면 1년 만에 탄핵 나올 겁니다. 이런 법률 구조라면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집권 여당의 야당인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반대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3분의 2 결로 하는 겁니다. 근데 3분의 1을 끌어모을 방법이 있나요? 3분의 2 결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국회가 사실상 합의제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상 합의제로 바뀝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놀랍게도 사실상 합의제처럼 소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전체 회의도 사실상 합의제처럼 운영을 합니다. 3분의 1을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이 3분의 1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국회의원 마지막으로 갈수록 3분의 2가 다 돼간다. 몇 명만 더 오면 3분의 2다 하는 거 마지막 몇 명으로 갈수록 이 마지막 몇 명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반대급부를 요구하죠. 야, 이거 해줘. 그럼 나 도장 찍어줄게. 그렇게 해서 3분의 1을 겨우 메꾸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해줘라는 그 법들은 정상적인 법이겠습니까? 아니죠. 개판이죠. 그래서 개판인 법도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미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국회의 그 엉터리 같은 헌법에도 없는 중다수결을 국회법에서 만들어낸 그것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국회의원들은 온 이렇게 힘이 세워져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국회의원들 지금. 이 무소불위예요.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합의제 혹은 소수결로 돼. 한 명이라도 비터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오케이. 그야 괜찮은데 국회법을 만들어서 헌법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중다수결의 조항 중에서도
무거울 중자에 속하는 의결조항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낸 겁니다. 왜? 국회가 결정했으니까 뭐 자기들 규칙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상권분립의 균형이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지금 국회법이라는 게 이게 요물입니다. 국회법이. 국회법은 국회의원들이 제멋대로 고치거든요. 제멋대로 고쳐가지고 1년 내내 상시청문회 하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유승민 파동이 났던 거거든요. 대통령하고 싸움 붙었던 거. 그 상시청문회, 야, 미국도 상시청문회 하는데, 그럼 우리도 상시청문회 하자? 택도 없습니다. 미국에는 국정조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각 부처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뭐 국정조사 이런 거 안 합니다. 미국은 그냥 실무자들 불러가지고 상시, 또, 뭐, 과장, 국장 불러놓고 상시청문회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합니다. 장관들 불러 세워놓고 조인트 까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법 가지고 또 고쳐서 만든 것이 국회가 정부에 민원 처리를 요구하면 정부는 그 민원 처리의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국회법이. 이게 이제 유승민 파동 났었을 때 국회법 개정안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회가 상전이 되고 우리 행정부 전부가 국회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뭐 민원인들은 정부를 찾아갈 필요 없이 전부 국회를 찾아갑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그 민원을 정부에다가 야 이거 민원 들어왔는데 해결해라. 그러면 일반으로 그냥 정부를 찾아간 민원인하고 국회를 찾아간 민원인하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국회를 통해서 온 민원 잘못하면 국회의원한테 맞아 죽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국회법을 고쳐서 하겠다고 떡 했던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다행히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게 국회법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도 이 국회법이거든요. 일부 개정. 근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다. 이렇게 해놔.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가권력기구의 3대 권력기구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국회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국회가 도대체 민원 처리를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는 그 민원 처리를 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만든 이런 법을 유승민이라고 하는 도대체 제가 뭐라고 욕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그렇고 그런 국회를 만든 게 지금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또 탄핵소추장이 온 것을 야, 그 국회가 결정한 거니까 뭐 국회 안에서 뭐 지지고 뽑고 엉터리가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강일원 재판관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럴 바에는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하냐? 없애라. 그런 정도라면 대부분으로 가면 되지. 왜 특별히 헌재 문제는 권력 균형에 관한 문제는 헌재가 따로 본다고 하는 거냐? 헌법재판소 없애라. 이거. 그거 들여다보라고 헌재가 있는 건데 그거 안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재가 국회의 시녀다. 국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